그러니까 이게 60년 전의 사진이야. 1950년. 이게 우리가 입대하기 이틀 전의 사진. 1950년 9월 현해탄을 건너온 642명의 제1동포 청년들. 필대를 던지고 총대를 바꿔미고 생명을 바치더라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입장에서 해내탄 건너자마자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조국이 이렇게 위태로운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자원해가지고 한국전선에 나가자. 이들의 신념은 오직 하나. 한국전쟁에서 조국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이제야 한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그리고 그 전쟁으로 자신들의 운명이 바뀐 이들은 제1학도의용군입니다. 지난 6월 6일 서울 국립희연충원 제16묘역 앞에 제1학도의용군 동지들과 유가족이 모였습니다. 좀 살려! 무려!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먼저 간 전우들을 추모하는 자리. 한국전쟁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제1학도의용군은 140여 명, 그중 52명만이 이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게 저 고란포 전투 때 쉬운 거예요. 이게 고란포 전투 때 전사한 사람은 요거 12월 30일이 이게 고란포 전투 때 이게 전부 다. 이분은 최해몽이다고 50년도 12월 17일 날 후퇴해가지고 중부전선에 있다가 아마 원중강 어디서 전사해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데? 그때는 계급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계급이 없는 사람이 이제 계급은 훗날받고 하는 게 너무 급해가지고 정리가 안 됐어요. 제1학도의용군이라는 그 자체가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가 여기 와서 별일이 있어도 와야 돼. 이름 석자만이 남아있는 군번 없는 병사 제1학도의용군. 초라한 묘비들은 지난 세월 우리들에게 잊혀져 있던 이들의 존재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642명의 제1학도의용군 중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생존자는 38명. 올해 80인 김재생 할아버지도 그중 한 분입니다. 원래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네, 좋게 늦어요. 오늘 조금 30분 정도 늦네. 어제 저도 잠이 와는 거예요. 너무 일이 많이 하니까. 할아버지는 청소 용역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들 다 잠든 시간에 해야 하는 일이라 집보다는 일터가 더 편하다고 하는데 벌써 40년째 해오는 일입니다. 할아버지가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건 직원들을 위한 아침 준비입니다. 매번 이렇게 식사를 챙기시는 거예요? 네. 아침에 되면 자기 집사람들이 밥을 안 해주는 모양이다. 새벽이니까. 사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다 이거 해주니까 몸도 건강도 괜찮고.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소식을 들은 건 20살.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포진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병역의 의무도 징집영장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해 참가한 한국전쟁. 60년이 지나 청년은 어느새 노장이 됐지만 할아버지에게 한국전쟁은 어제의 일처럼 생생합니다. 제일학도 의용군 흔적들이 좀 많네요. 많네요. 딱 역사 그대로 있어요. 이쪽에도 딱 그대로. 그때 참전하실 당시 어디서 참전하셨어요? 오이타케 맵부라고 하는 데서 맵부시 온천 도시인데 거기서 참전해가지고 왔어요. 거기서 나가지고 거기서 미 산사단 입대해가지고 신변교육부 40월 동안 받고 bun거머리에서 그 투수군 훈련 받았어요. 또 이러면서 군반도 받고 우리밖에 없다고 해요. 이러면서 나오는 군대 안에서는 군반 받아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군반 받아 맞바로 온산 갔다가. 그러면 그때 혹시 군번을 아직 기억하세요? 네, 알죠. 몇 번이세요? K 1212 38 339. 이 사진 보면 좀 뭐니까 다 나옵니다. 그 군대 나와서 이 8군에서 근무할 때 이 잘생겼죠. 이 사진 보면 눈물 나지. 3년이 넘게 치러진 한국전쟁에서 할아버지는 특히 장진호 전투를 잊지 못합니다. 그때 그러면 그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제일학도 의용군은 피해가 어땠어요? 다 죽고 뭐 단 둘이만 남았잖아요. 57명 안에 단 둘이만 우리 사무장하고 둘이만 남았는데 사무장은 2000명이니까 우리도 구해러 왔는데 너무 중공이 많아가지고 그냥 못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전우들이 생각날 때마다 할아버지는 일본 노래를 부르며 그리움을 달랩니다. 유라레테 유레테 스키노 시오지노 가에리부네.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러면서 모지에서 군함 다 가지고 온산 갈 때 대마도 앞에 혈당 건너올 때는 막 살아서 일본에 돌아가겠나. 그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눈물이 나오죠. 한솥밥을 먹으며 직원들과 가족처럼 지내는 할아버지. 이들은 서로의 지난 시간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밥 많이 먹어요. 한 그릇 한 두 그릇 먹어요. 제일학도 의용군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던가요? 예, 가끔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주로 하세요? 뭐 옛날에 그 전우들 같이 전우들 돌아가셨을 때 그 상황이라든가 뭐 이제 몇 살 안 나왔는데 뭐 그런 거 가끔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현해탄을 건너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미로 짐작하는 거지. 알듯 그 이제 우리는 하루 몰다 보니까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부모 형제 없는 곳에서 질곡 같은 세월을 보내왔지만 60년 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김재생 할아버지.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한 일은 할아버지를 지탱하게 해준 버팀목입니다. 전쟁 후 일본으로 돌아간 260여 명의 제1학도 의용군 중 현재 남아있는 이는 29명이 전부입니다. 일본 제1학도 의용군 동지회에서 일하고 있는 오윤선 씨와 함께 가나가와 희연에 살고 있는 곽도용 할아버지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먼 길에서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어요. 어떠사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실례합니다. 사무원이에요. 맨날 전화해? 예.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만났구나. 아이고. 일하시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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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왔다는 소리에 눈물부터 보이는 곽도용 할아버지. 8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남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어려울 정도인 할아버지는
한국 방송을 보며 향수를 달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쪽 선 이렇게 해보세요. 여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왼손 맞는. 여기 좀 움직이시네. 여기도 힘은 있는데 못 집어요. 이 종이 하나도 못 집어. 법관을 꿈꾸던 20살 청년 곽도용은 조국의 참혹한 소식에 망설임 없이 조국을 선택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 오윤선 씨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긴데요. 아버님 들으세요. 이번에 표창장. 6월 6일 날 현충일 행사를 해요. 표창장. 기한은 6.25 전쟁 시 구국 일념으로 지금도 후세에 계승되고 있습니다. 참전 60주년을 맞이하여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요까따니 오메데도 고자이마스. 오카상 곽도용 씨마다 훈장 모라운데스요. 오카상. 어머니는 아들이 전쟁터에 있던 2년 동안 소식이 없자 목숨을 잃었다는 생각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카상. 1년생 때 여기 찍은 사진인가 봐. 학교 들어가서 1년생 때. 예. 20살이나 21살 때 벌써 60년, 80이 넘으시니까. 진짜 귀중한 사진 봤네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틀 동안 이거 이게 그때 막 위로가 파티 하셨던 그러니까 사진. 가족끼리 저 제1회 의용군 그 출정식 할 때 파티였나 봐요. 근데 난 아저씨 못 찾겠어요. 어디 있는지. 인천 상륙 기념사진. 또다 50년 10월 10일. 인천 상륙 성공하니까 그때 제복이었어요. 군복? 군복이에요. 군복. 도라묵강을 놓고선 거기서 배 안에서 그 연습을 했대요. 청소년 연습을. 도라묵강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청소년 연습을 하면서 갔대요. 배 타고. 배 타면서 인천 상륙.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가족과 친지들의 배웅을 받으며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으로 서울 지역의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공태용 씨.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공태용 씨 기억나시나요? 어떠상 뭐 이따가 아웃 가라. 낚아라. 어떠상 낚아놔야 돼. 다이저고요. 같은 대학을 다니며 전투에서도 생사를 함께했던 친구의 소식에 할아버지는 또 한 번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가 무슨 노래 해주는 줄 알아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그 노래만 하면 좋아가지고 울고 박수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많이 해줘요. 해봐. 전우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전선에 나가 가장 먼저 배운 노래. 할아버지는 이 노래만은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아 할아버지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몸은 비록 늙고 쇠약해졌지만 60년 전의 기억만큼은 또렷하게 간직하고 있는 곽도용 할아버지. 할아버지에게 한국 전쟁은 한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자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일 겁니다. 그렇다면 유독 일본의 한국 학생들이 학업과 보금자리를 뒤로하고 전선으로 뛰어든 까닭은 무엇일까요? 어둡고 긴 식민지를 마감하고 해방의 기쁨을 느끼는 것도 잠시 한국 전쟁이라는 또 하나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게 생기나 동족 간에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나 큰일 났다.
이 생각부터 먼저 났죠. 그 우리 보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내일 모레면 부산이 함락된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저 조선인민공화국으로 통일이 된다. 그 내일 모레다 바로. 그렇게 되면은 니놈들은 물론이고 너희놈들 그 가족까지도 전부 인민재판에 해봐가지고 너는 죽는단 말이야. 그 조청년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나올 때 그때 뭐. 조국의 비극을 전해들은 제1교포들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의용군을 조직합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이 어떤 것인지 잘 알기에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이들의 의지는 강하고 간절했습니다. 그 일정 시대에 조선 사람을 속박하고 구속하고 그 말도 못하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겪고 왔기 때문에 나라 없는 서름이라는 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우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가 존재하지 않게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선 급히 학생들이 주도이 돼가지고 10여 명의 형사를 써서 일본 전역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나선 이들은 1000여 명. 그중 신체 검사 등 심사 과정을 거쳐 642명의 의용군만이 현해탄을 건넜습니다. 이게 일본서 나갈 때 내 아는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잘 싸우고 살아서 돌아오라는 그런 격려하는 일본말로 이게 요새각이라고 해요. 네, 요새각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먼저 네가 그럼 한마디 써라 이래서 그래서 내가 그 대한민국 만세라고 쓴 거 이건 내가 쓴 거예요. 자필이에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출정, 평화의 선구자, 공산주의 방추. 조국의 통일을 기원하며 한자 한자 써내려간 글씨. 여기에는 제1동포들의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1학도의용군은 1950년 9월 3일 78명의 일진을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미 제8군 보충훈련소에 들어간 이들은 9월 16일 오전 조국의 땅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끈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해서 도착했을 때 인천이 우리나라인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인 줄 알고 이제 전쟁 준비를 시키니까 우리를 시키는 대로 진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저 금화 연천 그쪽 철원 그쪽에 가서 전투를 했어요. 미군에 배치되어 전투에 참여한 제1학도의용군. 이들은 전투뿐만 아니라 의무병, 포병 등 일본에서 공부한 자신들의 능력을 살려 급박한 전쟁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 제1학도의용군은 주로 미 3사단과 미 7사단 전투부대에 편성돼서 미군과 함께 전투하면서 또 이 중에서 일본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그 의용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통역 임무도 수행하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 또 실제 적과 전투할 때는 용감하게 싸우면서 많은 희생자도 낸 그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임진강 고랑포전, 백마고지 전투 등에 참전한 제1학도의용군. 총성을 뚫고 이들을 나아가게 한 건 오직 하나 애국심이었습니다. 백마산에서 적과 아군과의 12번을 밀리고 올라가고 야단쳤어. 12번을 12일간을 야간 주야간 할 것 없이. 그 젊었으니까 그거 되는 거예요. 호탕 날 와도 그게 바로 옆에서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 방금은 이렇게 보면 있던 사람이 없는 것도 있고. 공포 가면 뭐 하나도 없죠. 그런 데는 조금 더 신경이 가지 않아요. 여하튼 상대가 있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적으로 좀 더 전멸시키나 하는 그 생각만 머리에 들게. 3년이 넘는 길고 긴 전쟁은 휴전으로 끝이 났지만 이들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낙원 상가거든. 새로 지었단 말이야 이게. 낙원 아파트 낙원 상가를 새로 지었다고. 그러면 이게 다 이 한옥인데 여기서 저 집까지가 인사동 34번지고 이거 옛날에 있던 돌기야 이게. 그대로 있는 돌기야 이게. 그대로 있는. 이곳은 1960년대 제1학도 의용군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여 있던 곳입니다. 대문 이거 아주 큰 대문이 됐거든. 큰 대문. 근데 이거 텔레비전도 안 나왔죠. 옛날 사진 보니까 마당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아, 그 보통 넓은 마당이 아니지. 이 넓은 마당이. 이 마당이야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때도 한 5, 60명 있었을걸. 5, 60명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네요. 5, 60명 있었고 없는 사람은 인천 부대, 의정부 부대 뭐 이렇게 가고 또 밥술이나 먹는 놈은 저 집에 가고 있고. 귀향을 기다리던 제1학도 의용군은 240여 명.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들의 재입국을 거부했습니다. 무단으로 출국을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아는이 하나 없는 한국에 남겨진 이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건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는 김영순 할머니는 제1학도 의용군으로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직장은 오래 다니지를 못해서 그거는 몰라요. 내가 나가라고도 못하고 이 대학 안 되니까 저렇게 나가서 회사 생활을 못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냥 나가라고도 못하고 어떤 때는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은요 이제 명일대대로 돌아오고 그러면은 혼자 울어요. 그럴 때 많이 있었어요. 전쟁 직후에 이제 이분들이 귀국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사실 거의 좀 막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제1학도 의용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전쟁의 여파나 또 그로 인한 사회적인 그런 불안정, 또 어떤 경제적인 그런 좀 그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인들에 의해서 제1학도 의용군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배려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생활이 외롭고 힘들수록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들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물론 교포 사회에 자신들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목숨을 걸고 밀항까지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돌아가려고 해서 부산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런데 하는데 일정 일본 정부가 외국인 등록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서 일본 입국을 거절당하여 금반은 귀환치 못하게 되었으므로 군후 그 귀환 적진을 적극 교섭할 작정인데 이른바 밀항이라고 해서 들어온 곳은 잡히면 오무라 나가사키 오무라 수용소에 갇혀서 그래서 주반당합니다. 동포들의 도움으로 수용소에 갇혔던 제1학도 의용군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6.25에 갔다 온 거예요. 6.25라는 거는 비단 우리만 공산화 된 게 아니지 않느냐. 만약 한국에 전부 적화되면 일본도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와도 642명이라는 건 일본을 위해서도 대공을 위해서도 우리가 싸운 거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건 공감을 해달라. 그렇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보훈회관. 이곳 4층에 제1학도 의용군들의 동지회가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해주던 곳. 하지만 이젠 서너 명이 전부입니다. 올해 80의 곽혜면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12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홀로 지내는 동지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네. 요새 어떻게 지내? 산에 갔다가 뭐 했지. 산에 자주 다니는구나. 제발 저 막걸리 많이 먹지 말고. 막걸리 왜 많이 먹지 말고 몸 조심하라고. 조금만큼만이지 뭐. 아이고 또 그런 소리 한다. 하여튼 몸 조심하고. 남은 분들한테 이렇게 일일이 안부전을 좀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이제 밑사람 안 나가시니까. 이건 다 돌아가신 겁니다. 빨간 건 다 사망한 사람. 그쪽 사람. 이것도 다 사망한 사람.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면 돌아가시다고 연락이 오고. 진짜 그런 거 보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실감하죠. 대부분의 제1학도 의용군들이 그렇듯 할아버지도 지난 60년 동안 부모 형제와 떨어져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남은 가족은 일본에 사는 형님 한 분뿐입니다. 형님 접니다. 해니까. 예. 또 어디 가게 됐노? 지무쇼. 나이가 뭔다 했다. 나이는 나이. 경기가. 이나. 왜 뭐 경기야?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끊어뿐. 만화님이 계셨으면 저리 안 갔을 텐데. 아이고. 일본에 가시면 지금 이런 형편보다 나았을런지 모르겠고, 여기서 고생한 거 생각하니까 그것도 억울하고, 제대 후에 고생한 걸 생각하니까 그것도 억울하고. 어떤 점이 제일 고생스러우셨어요? 갈 데 없지요. 아는 사람은 없지요. 말도 그때는 지금같이 한통의 일을 못했지.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을 뿐인데 세상은 이들에게 가혹한 시간을 오래 견디라 했습니다. 일본의 민단 중앙본부에는 일본 제1학도 의용군 본부가 있습니다. 회장을 맡고 있는 이봉남 할아버지는 매일 이곳에 출근을 하십니다. 수고들 하세요. 할아버지에게 6월은 가장 바쁜 달입니다. 한국전쟁 60년을 맞아 할아버지는 제1학도 의용군을 위한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위적 이가족도 14명 정도밖에 체크 안 해놨네. 그런 정도일 거야. 많이 와봐도. 14. 하지만 이제 남은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회원은 한 30명 남아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전사자 이가족하고 이족이 한 35명, 한 40명 같이 될 겁니다. 이건 일본 척이지만은 이게 스루가다의 앞에 김광남이 조용조이 전부 나와서 그 우리가 이걸 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측정이 가는 측정입니다. 미군 부대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현해탄을 건너기 전 피 끓는 20대 청년들이 태극기를 두르고 의지를 다지던 곳. 그곳은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게 전부 명대 아닙니까? 이게 전부 명대. 지금 여기서부터 이 아리아가 전부 명대입니다. 지금 학교가.
농대요. 명대. 명대. 명치대학. 명치대. 예. 그러면 그때 출정식 할 때 예. 그때는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명대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명대는 전부 저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사가지고 이게 새로 학교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사진 보여주셨던 그 거리가 이 거리. 이 거리, 바로 이 거리입니다. 이 거리에서 이게 아사카 캠프로 가는 거죠. 예. 그럼 그때 그 여관 있으셨던 자리는 대강 어느 쪽? 요쯤 되죠. 예, 요 건물 있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총 몇 분 정도가 이 자리에서 출정을 하신 거죠? 아마 여기서 출전한 사람들이 한 550명 정도 있을 겁니다. 예전의 흔적은 세월 속에 묻혀버렸지만 그날의 일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이봉남 할아버지. 어느새 시간은 할아버지를 60년 전 청년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아, 60년 전이구나. 할아버지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 사라지는 건 아닐 겁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가족들의 가슴에도 남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둘째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유재만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제1학도의용군입니다. 할아버지의 두 딸은 조국의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의 지난 시간도 알게 됐습니다. 19살 어린 나이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경색으로. 내경색으로.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됐지. 그래서 좀 말씀하시는 게 좀 느리세요. 그 후유증이 있어서요.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면 늘 아버지가 받은 훈장과 표창장을 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빠 이게 제일 좋잖아, 아빠. 박정 대통령 받은 거. 67년이네요. 지금 와서 보니까 대단해 막 이러고. 집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뭐지? 그러고 방위 다 모이셔가지고 기념사진 찍고 개인 사진 찍고. 그리고 혼자서 찍은 거고. 요거대와? 그래는 이번 들어가지고 제대할 때? 이번서 미국부터에서 적은 거. 怖くなかったの？もうこうやって長さね言うからもう死ぬ覚悟で言ったんだからね。でも怖いのもあるよね。なんか涙が出そうなの。無理なわけね。 조국의 소중함을 알기에 죽을 각오로 뛰어들었던 642명의 청년들. 만약 지금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할 수 있을까요? 아들들이 전쟁에 가겠다 그러면 보내실 것 같으세요? 안 보내죠. 물론 보냈죠, 나는. 안 보내죠. 나는 보냈지요. 어머님은 보내시고. 그러면요, 아들 다른 못이라도 우리나라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나서서 가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만약에 아들이 굳이 가겠다 그러면 뭐 말릴 수 있겠습니까? 생사를 넘나들며 수많은 전투를 치렀던 아버지가 오늘따라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열다섯 명의 제1학도의용군이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도쿄와 오사카에 있는 출정지를 둘러보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동지회 차원에서 출정지 공식 방문은 60년 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여정.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간잖아요. 이들이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은 도쿄에 있는 한 사찰. 전사한 52명의 제1학도 의용군이 국립서울희연청원으로 이관되기 전 10여 년 동안 안치돼 있던 곳입니다. 자료. 문념. 오늘 여기 처음 와보세요? 네, 처음입니다. 말로만 듣던 데를 찾아오니까 항상 참말로 그 전호회가 더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 동지들이 여기가 다 모신한 비석이니까네 감회가 특별히 다르죠. 숭고한 조국애와 전우애를 느낄 수 있는 시간. 이들은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 늦은 오후, 한국과 일본에 떨어져 있던 노병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다. 여기 있어. 거기 양태는 있잖아. 양태는 이 하얗게 신다니 남아이가 뭐더라. 얘가 정식이 이게 아주 고생 무지개 했어. 맞아. 그래. 그치? 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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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니 6명. 죽고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사진 속의 청년들은 이제 살아있는 이보다 세상을 떠난 이가 더 많습니다. 남은 이들마저도 다 사라지고 나면 자신들의 존재가 기억조차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양오경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둡기만 합니다. 일본 방문 마지막 날. 박혜면 할아버지의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오사카 근처에 살고 있는 형님을 만나러 가는 길. 15년 전에 만난 후 처음입니다. 어디 계시는지는 아세요? 내 주소는 아는데 나도 초행길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나나님이 돌아가시고 혼자다 노인홈 요양소에 가 계시오. 한국 가르쳐 했어. はい、開けます。 형님의 건강이 부쩍 안 좋아지셨다는데 너무 늦게 찾아온 건 아닐까. 할아버지의 발길이 무겁기만 합니다. 아유, 형님, 아이고. 뼈도 갔다. 여기, 아이고, 참.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도시오. 위에 해안이 있고요. 아이고, 혼자 무슨 꼴입니까? 할아버지는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을 큰절로 대신합니다. 쟤는 뭐 쟤는 할 필요가 없어. 앉으라고. 동생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해주던 형님이었는데 이제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옛날 모습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반갑노? 우리 반쪽에서 있어요. 그걸 못 갈 줄 알았지만
병변이나 하면은 고향 제가 마실게요. 고향 가서 난 죽으려고 마음 먹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하니. 아이고. 기차를 탔는데 형님이 나오셔서 목가에 손목을 잡고 창바깥에서 음이 말리십니다. 예, 뿌리치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올 게 없어서요. 김하고 요 한국 김입니다. 그래. 김하고 요 하려고 있는 걸 가져놓어. 인삼 액수입니다. 이거 아이고 이거 돈 얼마나 비싸게 치는데. 음. 15년을 기다려온 만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벌써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보셨는데 어떠세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뭐 가슴이 아프면 또 먹겠어요. 온다대. 너 대화대. 내가 갔다 니가 살아야 되는데. 오지 마세요. 또 올게요. 오지 마세요. 이게 그렇게 가고 가라고. 또 올게요. 어쩔 거고. 나도 들러와야 된대. 예. 60년 전 그날처럼 할아버지는 형님의 배웅을 받으며 한국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나도 싶습니다. 형님의 말을 듣고 기차를 타지 않았다면 지금 두 형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한국전쟁 기념일을 며칠 앞두고 강대윤 할아버지는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가슴에 지니며 한평생 소중하게 간직해온 국기를 기념관에 기증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 딱 60년. 9월 16일 날 만들어. 9월 16일 날 만드시게. 이 사람이 무사히 돌아오라 그래. 살아서 일부기 돌아 이기나. 이기고 살아서 돌아오라. 대한민국 만세라고. 이거는 내가 쓴 거고. 대한민국 만다이. 그 내용들을 정확히 다 해서가지고 기록에 남기세요. 기록에 남기셔야 이 기가 값어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러다가 돌아가시면은 누가 모릅니다. 뭐 내 죽고 난 다음에라도 저런 게 후세에 뭐 우리 할아버지가 뭐 어쨌다 한 그런 증거가 될지도 모르니까. 노후의 삶이 다 그렇듯 여든이 넘은 제1학도 의용군들도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 저 태극기는 왜 걸어두신 거예요? 태극기 볼 때마다 마음이 후두하고 좋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요. 예. 태극기를 볼 때마다 열정과 애국심으로 불탔던 젊은 시절이 떠오른다는 이태수 할아버지. 전쟁이 끝난 후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던 할아버지는 15년 전 고향에 돌아와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생활 곳곳에는 제1학도 의용군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인스턴트 커피도 그중 하나입니다. 참전 당시 미군에서 처음 마셔본 커피의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365일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태극기를 할아버지가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왜 갑자기 태극기를 바꾸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전쟁도 나고 해서 했던 날이 돼서 태극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매년 6월이면 어김없이 태극기를 새 것으로 바꿔 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앞으로 몇 번을 더 바꿔 달 수 있을까요? 태극기를 달고 보니까 마음이 훈훈합니다. 아, 나도 우리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조국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642명의 제1학도의용군 중 남은이는 단 67명. 이들의 마지막 바람은 오직 하나입니다. 역사와 사람들의 가슴에 제1학도의용군의 존재가 기억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1학도의용군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더라고. 제1학도의용이 뭐예요? 의용군? 그냥 학도의용군, 국내 학도의용인 줄 알아. 그 이스라엘 국민에 본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막 교육상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17년 앞서서 이걸 했는데요. 우리 말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섭섭하고 그랬어요. 생사를 던지고 나 젊은 사람들이 그러게 하는 그거를 알아줘야 됩니다.